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오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오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오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히랄라 씨, 네, 세계 각국의 사랑 고백법 아세요? 알죠? 그럴까봐 물어봤어요. 전 잘 모르거든요. 미국부터 가볼까요? 미국! 당신이 내 마음에 터치다운 해버렸어요. 당신이 내 마음에 터치다운 해버렸어요? 영어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You touchdown me. 우와. 맞나요? 독일은요? 오, 나의 공주님. 전 평생 당신의 발자국에 키스를 할게요. 독일 생각보다 낭만적이네요. 네, 낭만적이에요. 네, 목소리는 되게, 다스, 뭐 이러는데. 키스를 할게요. 네. 이러겠죠. 프랑스는요? 당신은 작은 나의 양배추. 저는 매일 밤 당신 꿈만을 꿉니다. 당신은 나의 양배추? 네. 이거 좀 유혹 아닌가요? 양배추 인형인가? 양배추 인형 닮았나? 네. 프랑스 낭만적인 줄 알았는데. 네, 되게 네. 식물적이네요. 네. 우즈베키스탄. 하늘의 별만큼, 당신 머리카락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아주 좋아요. 리투아니아. 당신은 나만의 장미. 전 그 가시에 찔리고 싶어요. 좀 상투적인데요? 네. 당신은 나만의 장미. 아픈데? 네. 일본은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된장국을 끓여주지 않을래요? 일본도 된장국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일본 미소 된장이라고 우리나라 된장이랑 조금 미소 다르잖아요. 된장. 네. 호주는요? 당신은 틀림없는 도둑이죠? 내 마음을 훔쳤어요. 아유, 너무 뻔하다, 호주. 힘들다. 네. 중국은요? 저는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어요. 질질질 노예. 질질질. 글쎄요. 네, 카메룬은요? 당신의 나만의 버터.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버터라니까, 뭐, 고소하겠네요. 한국이 빠졌네요. 한국은 네. 이런 말 하잖아요. 영화 해운대 보셨어요? 내 아들 나도. 내 아들 나도. 한국은. 네. 그냥 사랑해 듣고 싶어요. 스위스로의 사랑해. 정오를 부탁해 금요일엔요. 강남역 술집 대신 그리고 합정동 오락실 대신 홍대 클럽 대신 이태원 바 대신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수업을 부탁해. 진짜 수업하기 싫다 오늘. 랄라야. 나 진짜 당구장이나 갈까 우리? 몰래 사구. 담 넘어가지고. 우리 당짜. 나 어제 학주한테 끌려가갖고. 당짜가 뭔지 알아? 당짜가 뭔데? 당구장에서 짜장면 먹기. 너 지금 초등학생이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먹어? 들켰다.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포짜가 뭔지 알아? 포짜? 포짜는 뭐야? 포켓볼 치면서 짜장면 먹기. 우와, 너 진짜 너 까진 초등학생 어린이구나. 너 엎드려봐. 나 왜? 일진이야. 그래? 야, 나 6년 셔틀. 나 6년 꿇었어 사실. 나 얼굴 봐. 16년 꿇은 것 같은데. 나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나 27살이야. 나 갑자기 수업도
듣고 싶어. 그래?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제발 넘어졌으면 좋겠어. 선생님 오다가. 나도. 자, 반장. 차렷. 예중샷. 차렷. 웅쌤께 인사가 안녕히 가세요. 반장. 선생님 이제 들어왔는데 안녕히 가라뇨. 반장. 제가 진심을 말했어요. 반장은 너무 솔직한 게 탈이에요. 커서 그 솔직함으로 인해 큰 사람이 될 거예요. 시시. 앞으로도 솔직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 수업 뭐 했죠?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반장. 뭔가 요즘 배운 것 같긴 한데. 머리가 왜 근데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건의합니다. 네, 지금 반장. 면허증 내보세요. 면허증 없죠? 선생님 사실 돌팔인데. 그러니까 선생님 탓이에요. 선생님 까막눈이 돌팔이에요. 까막눈이 왜? 그렇지만 까막눈도 수업을 잘할 수 있다. 열심히 해서 이런 걸 우리 학생들에게 히랄라 제발 학생한테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에이 선생님 다 기억하죠. 그래요.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야기 나눴죠? 네. 그래서 우리 누구예요? 청계천에 지금 동상 있는 전태일 열사. 전태일의 죽음까지 이야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렇죠. 일요일도 쉬게 해라. 그렇지. 또 그리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외쳤죠? 네. 거기까지 했어요. 이번 주는 무슨 공부를 해볼 거냐면 히랄라 학생 왜 그래요? 지금? 사실요. 제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산소가스 때문이에요. 산소가스가 뭐예요? 제 짝꿍인데요. 네. 저랑 선생님이랑 잘 어울린다고 사귀래요. 진짜 짜증나서 이거 본 이후로 계속 말을 이상한 말 하고 있어요, 제가. 산소가스님이 여기 우리 방송 제 들어주시는 짝꿍이에요. 청취자님이신데. 제 짝꿍인데요. 그래요? 네. 네. 그쵸? 산소가스님 죄송합니다. 산소가스 미워.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박정희 이후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박정희 다음에 저 누군 줄 알아요? 한번 지금 최규하.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요? 저 천재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쨌든 죽었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네.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때 정치평론가 있었나요? 아마 그때 종편이 있었다면 TV에서 뭐 이런 얘기만 했을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대통령 될 것이다. 이 세 사람? 네. 일단 그때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박정희의 연임을 거의 저지할 뻔 했었다가 그 보복으로 암살까지 당할 뻔 했었던 누구죠? 김대중. 김대중 씨. 그리고 또 하나 야당의 대표적 지도자죠. 네? 정권 탄압을 받으면서 부마항쟁. 김영삼 대통령이요. 그렇죠. 김영삼.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5.16 이후부터 박정희의 오른팔을 하다가. 김종필. 그렇죠. JP. 근데 너무 야심적이어서 찬밥 신세가 되기도 했던 김종필. 개밥의 도토리.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우연히도 이 세 사람이 모두 김씨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쓰리김. 김쓰리? 삼김. 삼김. 네, 이들이 정치를 주도했던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를 삼김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었죠. 네. 삼김 중에 누구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아까 얘기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 암살될 때까지 일반 국민한테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해요. 전두환의 이름은. 군인들 사이에서야 뭐 조금 명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하나회.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몰랐대요. 근데요? 네. 근데 그는 뭐 보안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12월 12일 그 시해 사건, 그 시해 12.12 사태. 네, 네. 그 수사를 담당했고 그 수사관의 자격으로 당시 사실상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던 계엄사령관 정승화에게 대통령 시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혐의를 씌워서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거 영화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때 그 사람들 영화 보면 나와요. 그게 바로 1979년 12월 12일이었습니다. 내일이다.
네, 내일이에요. 내일이다. 바로 내일이고요. 이게 하루 사이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네. 그 전두환은 보안 사령관이었고 정승환은 누구예요? 계엄사령관. 사실상 최고 통치권자였어요. 그러니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강제 연행한 사건이니까 이건 쿠데타죠. 쿠데타예요. 쿠데타. 사실상 쿠데타. 이후 군대를 장악한 전두환 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사실상 나라를 통치한다. 뭐 이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12.12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또 전두환이 꿀꺽. 여기에 반발한 사람 진짜 많았겠죠? 그럼요. 네, 민주화 열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네. 또다시 군사 정권이 들어오니까 대표적으로 광주 시민들이 있었죠. 네, 전남대 정문. 네. 대규모의 시위를 벌이면서 전두환한테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제7공수여단이죠. 전격적으로 광주에 투입됩니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4.19 때도 시위대에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총을 쏜 건 누구였어요? 군인이요.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었죠. 경찰이요. 네. 폴리스맨. 아니,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에요. 아, 경찰이었죠, 경찰. 경찰이요. 군인이 아니었죠. 우리 히랄라 학생 때문에 선생님, 저도 헷갈리네. 그래요, 네. 선생님. 좀 제대로 좀 알고 와요. 히랄라 학생, 손 들고 있어요. 네. 에이, 봐봐, 이래. 그런데 4.19 때도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광주에서 대한민국의 군대가 대한민국 군인을 마치 적군을 섬멸하듯 마구잡이로 공격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대한민국 국민을 총으로 쐈습니다. 네. 비세도시, 광주 비세도시잖아요. 빛의 도시. 빛의 도시. 발음 좀. 선생님, 문제가 많으시네. 히랄라 학생 손 들고 있어요. 엥. 네. 빛의 도시 광주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전두환은 광주 시민을 잔혹하게 학살함으로써 전국에 본보기를 보였죠. 누구든 나에게 항의하는 자 있으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다. 무섭잖아요. 네,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찍소리도 못 하고. 시위가 줄어들었어요. 시위가 줄어들었다고요? 네, 그 위협이 먹혔는지 시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전두환 헌법 고쳐서 제5공화국을 만들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그 삼김씨는 어떻겠어요? 삼김씨. 삼김씨요? 네, 삼김씨.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은 솔직히 대통령이 될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대통령이 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모두 좀 한심한 처지에 놓였죠. 김종필은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낙인을 받은 다음에 정계 은퇴 선언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김영삼도 마찬가지로 정계 은퇴를 강요당했죠. 김대중은 또 이른바 북한의 지시를 받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그런 꾸며낸 죄목으로 사형까지 선고받았어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게 수위 있고 안 돼요. 나와요. 근데 그 당시 막 외국에서 미국에서 탄원서가 막 도착해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채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박정희 독재가 무너지면서 이제서야 민주주의에 꽃이 피나 했더니 다시 한번 이게 뭡니까? 박정희 때와 비슷한 세상이 오고 말았죠. 악은 악을 낳는다. 그래서 히랄라 학생도 항상 선한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손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떤 미국 사람은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다. 좀 열받죠? 미국 사람. 하지만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핍니다. 피죠. 네, 미국 사람 틀렸어요. 그러나 꽃은 피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에서. 결코 꺾이지 않을 자유와 민주의 붉은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윤선혜라는 가수가 불러요. 5월에 노래. 봄볕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네, 윤선의 5월의 노래 듣고 계십니다. 노래 참 슬프네요.
네. 네. 히랄라 학생?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졸려요. 졸리죠? 역사 공부가 좀 이렇게 지루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역사 되게 좋아하는데, 네.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손 들고 있어요? 네. 말을 못해. 네. 전두환 일파. 박정희가 키운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두환 또 박정희를 또 영웅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박정희가 쓰던 방식을 본받아서 통치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전두환도 머리를 써보면 알 수 있었겠죠. 뭐 자기가 뭐 어수선한 그 상황에서 그 군인 무지막지한 그 무력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국민들은 물론 뒤에서 염증을 내고 있었다는 거, 뭐 머리가 좀 있으면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전두환은 박정희 방식으로 한 것 플러스 또 이런 방법을 썼어요. 부정부패. 박정희한테는 뭐 부패 혐의를 돌릴 수 없으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을 파렴치한 인간들로 표적을 삼아서 부패 정치인이다. 뭐 이래서 그때 아까 얘기했던 김종필도 정치에서 손을 떼게 했고요. 그래서 공화당의 그 당 이름도 계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참신한 세력이다.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전두환이 집권하고 나서 한동안 계속 떠들던 것이 있어요. 뭐요? 정화. 정화. 깨끗게 한다? 깨끗이 한다. 여자 이름 정화. 정화라는 이름 참 많잖아요. 네. 여자 이름 정화가 아니라 공기 정화할 때 그러니까 정화. 깨끗게 한다.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뜻이. 히랄라 학생이 맞았어요. 정치는 물론 뭐 사회 구석구석에 배어들어 있는 부패와 비리를 깨끗이 청소해서 밝고 맑은 명랑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또 전두환은 박정희 방식대로 방공경제, 박정희가 방공경제 내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 말이 있어요. 입버릇처럼 본인은, 기억나죠? 본인은 땡전 뉴스. 나는 7년 임기를 마치고 반드시 물러나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임기 7년 있으면 다 물러나야죠. 근데 뭐 그때 그 전까지 대통령들은 안 그랬거든요. 네. 윤보선 최규하 제외하면은 다시 출마해서 당선되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나 전두환 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하냐. 내 머리도 시원하다. 뭐 이런. 이렇게 선전을 했던 그렇게 거예요. 인신공격하면 안 돼요. 저는 잡혀갔죠. 그때 네. 이런 방송했으면. 선전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지금 보면 다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전두환이 혼자서 권력을 거머쥐었어요. 육사 동기생인 노태우, 정호용, 박준병 등과 함께 했던 것이기에 내가 먼저 할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렇게 차례대로 넘겨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7년만 하겠다. 뭐 이렇게 다 계속 말은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수단이 있었어요. 이 국민들을 잘 통치하기 위한 수단. 3S 들어봤죠? 네. 네. 스포츠. 스크린. 하나는 어른들. 네. 그런 대중문화, 스포츠 예능. 대중문화. 어른들이 뭐예요? 학생은 몰라도 돼요. 손 들고 있어요. 그런 네. 질문하면 안 돼요. 전두환이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지만 축구는 엄청 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저 야구, 프로야구, 프로축구의 저 이거 알아요. 네, 역사들 있죠. 저 옛날에 네. 다른 역사쌤한테 배웠는데요. 전두환이 원래 프로축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럼 돈이 엄청 많이 들었대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구로 돌려서 프로야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열심히 똑똑하죠, 저. 그래요. 손 들고 있어요? 어쨌든 프로야구, 프로축구, 또 프로씨름. 씨름 또 한참 83년도에 시작했는데 이만기 알죠? 이봉골. 네. 진짜 붐이었어요. 그리고 1980년 12월부터 컬러 텔레비전이 나왔어요. 그 전에 흑백이었어요. 컬러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 전에 TV에서는 검소함, 가족의 반공, TV 틀면 이런 것만 나왔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완전 다른 오락. 그냥 현란하고 오락. 연예. 네. 거기다가 스포츠, 뭐, 이런 게 막, 그리고 대중 스타, 이런 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불만을 국민들이 뭐, 눈 돌릴 새가
별로 없었겠죠. 심각한 이야기 하다가도 바로 옆에 텔레비전에서 그 당시에는 별로 유흥거리가 없었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막 개그 프로 막 나오고 막 이렇게 생각 없이 깔깔 웃게 되면은 어느새 또 심각한 거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국민의 생활이 다채로워지고 자유로워진 것도 같은데 그런 흥겨움 어디까지나 정부 여당을 찬양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 선은 지켜야만 했어요. 네. TV나 그런 데서 신문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정부 비판하면요. 당장 쫓겨났어요. 저 어렸을 때 지금 나오시는데 이 머리가 좀 시원하시고. 저 들었어요. 네, 이분 계세요. 근데 코미디언인데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갑자기 방송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닮았다. 신성하신 대통령 닮았다고 그래서 감히 신성한 내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언 나올 수 있냐 그래서 그분 TV에 못 나왔어요. 이게 코미디네요. 그러니까 얼굴 닮았다는 이유로 별 일이 다 있죠. 그리고 뭐 그 당시 유비통신 두한이 시리즈 이런 거 아세요? 전혀 몰라요. 땡전 뉴스 나지죠. 땡전 뉴스 9시 땡 하면 항상 전두환 네. 대통령 각하는. 아까 네. 제가 했는데. 맞아요. 유비통신은 뭐냐면요. 유언비어라는 말 알죠? 네. 믿거나 말거나 유언비어. 그 당시에 언론이라는 걸 믿질 못했어요. 언론이 뭐 이게 눈치 보고 끌려가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몰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속삭이듯 하는 유언비어가 언론인 구실을 했어요. 마치 요즘에 이런 대한 언론처럼 그때는 이런 유언비어가 언론 구실을 했다는 유언비어란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한이 시리즈 이거 그냥 전두환의 그런 뭐 어떤 모습, 뭐 무식한 행동 이런 걸 빗대어 가지고 만든 농담인데 뭐 민주국가에서야 대통령 욕한다고 잡혀가겠어요? 근데 이 당시는 그냥 끌려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농담 정말 남의 눈을 피해서 지하에서 몰래 하면서 겨우겨우 뭐 웃고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인기를 얻기 위해 추진했던 가장 원대한 프로젝트 1988년 88 올림픽 바로 올림픽 유치였습니다. 네. 멕시코 제외하면은 그때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올림픽 열린 적이 없었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개최했고 그러니까 81년에 서울 올림픽 유치라는 그런 생각은 놀랄만한 일이었죠. 어쨌든 이 올림픽 유치 이후부터 6월 항쟁까지 민주항쟁까지 이야기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히로라템. 아이고 듣겠다. 지금 수업 끝났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제 쉬니까요. 오늘 듣고 뭘 느꼈어요? 일단은 손 들고 있어요. 네, 반장. 차렷! 열정샷 차렷! 선생님께 인사! 잘 가! 잘 가. 정오를 부탁해 정오를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오를 부탁해 네, 오늘 12월 11일 금요일 정오를 부탁해? 수업을 부탁해. 로 꾸며봤습니다. 네. 오늘도 영어 한마디 있죠? 네. Ignorance is bliss. 무슨 뜻인가요?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알면 다친다. 알면 다친다? 모르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것조차 모를래요. 다쳐요. 네. 네, 오늘 끝곡은요. 엄정화의 노래로 마칠게요. 무슨 노래죠? 몰라. 몰라.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에 우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만나요. 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말도 일요일도 해피. 메리메리 언제나 나만을 위해 나를 아껴준 그대에게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